퇴근 후에 한 잔의 맥주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꼰대를 잘 이해 못 하시나 본데 그 꼰대 부서장이 자 오늘 회식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이 정리를 해보자면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26살 99년생 지원자이고요. 주로 식품 회사에서 마케팅 파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 면접에서 합격을 한 경험이 없어서 방향성이나 외부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저라는 사람이 면접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본인 소개를 시작으로 모의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단력을 가진 미래 PM 지원자입니다. 저는 PM에게 있어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담당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걸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품의 핵심을 결정짓고 또 이를 중심으로 의사결정들을 해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창업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형태의 편지지를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하는 제품의 컨셉과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있기도 했는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제품이 특정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갈릴 수도 있는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팀원들과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구체화된 고객을 타겟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오히려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품의 기획부터 제조, 그리고 판매 과정까지를 리딩을 하면서 하루 만에 283매 가량을 판매를 해냈습니다. 이처럼 저는 브랜드에 있어서 오랜 고민 끝에 어떤 내용을 결정짓고 또 이를 기반으로 결단력 있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런 저의 역량을 발휘해서 브랜드를 리딩해 나가는 PM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키포인트들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결단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잘 뽑아냈고, 문제는 뭐냐면 이 결단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단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또다시 추가 질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원자께서 자기소개를 통해서 결단력이라는 본인의 어떤 직무적인 역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결단력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예가 좀 있을까요? 네, 저의 경우에는 경영전략학회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한 경험이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된 시장을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군이 정말 누구인가를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라이트한 스포츠를 즐겨하는 사람,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해당하는 부분이 왜 결단력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결단력을 가지고 저희 팀원들에게 우리가 그냥 스포츠 시장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돼서 시장을 분석해보는 거에 필요성을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예가 제가 생각하기엔 잘 생각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예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결단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결단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하면서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잘 들어봐도 그냥 결단력 있었습니다, 결단력이 있기 위해서 뭘 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단순하게 얘기할 뿐이지, 이 전체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못하죠. 교육학을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하던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공학, 창업도 동아리도 해보고 했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마케팅, 특히 프로덕트 마케팅을 지원한 이유가 뭘까요? 소프트웨어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제가 사람에 있어서 관심을 가장 깊다는 점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단순히 그냥 코딩적인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영역을 넓혀 나가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학과 관련해서도 교육학을 전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라든지 발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제가 폭넓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보세요. 복수 전공 이유도 분명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을 했는데 교육학을 하다가 컴퓨터 공학도 전공하고 궁금하잖아요. 왜? 그게 뭔가 이 사람 이상해, 잘못됐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왜 일어났고 그 패턴에 대한 결과가 왜 마케팅인지 계속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거는 결론이 왜 마케팅이야? 이제 이런 의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직무에 대한 로열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지원자께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설명을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또 학점이 상대적으로 좀 낮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에 많은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학업에 제가 조금 집중을 못한 것 같아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든 보완을 해 나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그 부분에는 초점을 많이 두지는 못했지만 조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기를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학 복수 전공을 하다 보니 조금 학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던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하는 분야에 훨씬 더 많은 지식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쉽게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당하는 분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발휘를 하면서 성적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점을 잃고 얻은 건 경험이에요? 조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으려면 어떤 깨달음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분배가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분야에 정진을 함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이제 식품 마케터로서 조금 더 식품이라는 분야에 포커싱을 많이 해서 고민들을 더 하고 또 담당 브랜드를 또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학점이 낮아도 이유들이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뭐 꼭 학점이 높아야 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지원자는 저는 진실성 있게 굉장히 답변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엇을 얻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가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제 삶에 있어서 좀 목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좀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장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한번 참고해서 면접 준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이 면접을 보다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어떤 답변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원자를 한번 잘 보시면 생각을 해요. 뭔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래도 생각이 안 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자 단점 2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저의 경우에는 저의 주장에 대한 고집이 조금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주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장 구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집 부려가지고 가장 크게 손해본 경험이 뭘까요? 저는 경영전략학회에서 놀이공원의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다양한 소비자 조사를 거치면서 동물원을 리뉴얼하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물원?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고, 이러한 부분을 팀원들에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팀장이 굉장히 따끔하게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 대신에
대안을 갖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 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고집을 내세우기 전에 사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대안을 가져와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지원자가 답변하는 게 고집을 펴서 손해봤던 경험일까요? 아니에요. 대안 없이 비판을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뭐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답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봤었을 때 면접위원들은 지원자가 답변을 잘한다, 그냥 물르르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질문의 요지에 정말 맞는 답변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원자가 생각하시기에 이 팀워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팀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로젝트의 진도가 조금 안 나가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각각의 역량들은 다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프로젝트가 진전을 하기 위해선 어떤 원칙이 필요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 날의 회의에 있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집에 가자라는 원칙을 세웠고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젝트가 진전을 하면서 저희만의 팀워크를 조금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를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팀워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고요.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문서답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중요하죠. 저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에게 워라밸이 어떤 의미이고 그 균형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씩의 중요성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균형점을 잡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밸런스를 잡는 초점은 항상 내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정말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땐 라이프를 취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워라밸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결국은 항상 내가 주축이 되어서 그 밸런스를 조금 찾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즉 이미 이 답변을 할 때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이 정리를 해보자면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빠르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그 요지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서 그 정리된 생각부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사 후 부서 배치를 하는데 부서장이 요즘 말하는 꼰대인데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부서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 부서장이 사람은 진짜 좋아요. 근데 업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어디 부서 가실 거예요? 저는 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왜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조금 많이 됐었는데 저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조금 욕심을 가지고 많은 걸 이루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조금 욕심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한 잔의 맥주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꼰대를 잘 이해 못 하시나 본데 꼰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맥주 한 잔을 하고 내일도 우리 꼰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서인 거죠. 하지만 일적으로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부서인 게 맞을까요? 네. 그렇다면 저의 의견도 중요하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뭔가를 더 많이 배우고 특히나 저의 경우에는 신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회사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 지원자께서는 본인의 어떤 관점을 명확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주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 주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필요한 주도성이 뭔지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음표가 좀 찍혔어요. 이 지원자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우리 회사랑 잘 맞을까?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아까 맥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6개월 전에 이제 뮤지컬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힘들게 예매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이 이제 그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인데 그 꼰대 부서장이 자, 오늘 회식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 부서장님께서 정말 회식에 참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꼰대 부서장이에요. 네, 그렇다면 회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보는 것도 물론 기대가 되고 조금 많이 기다려지기도 하는 일정이었겠지만 저는 아직은 제가 신입으로서 조금 더 야망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 욕심이 더 있기 때문에 뮤지컬을 포기하고 네, 회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제 위기 상황 아니면은 뭐 어떤 재치, 대응 능력 좀 이런 거 보고 싶어서 그냥 조금 짓궂게 질문 드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대부분 이제 지원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뮤지컬 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포기한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들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원자는 앞에서 계속 이 얘기했던 뭐 일에 대한 욕심 이런 야망 을 계속 답변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자는 그치 앞에서 이랬지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판단하는 거는 맞아 그래 진짜 안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면접은 단편적인 하나의 답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접 시작과 끝부터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라는 거는 없어요. 문제라기보다 이 본인이 지금 이렇게 긴 여정이 있었는데 그 여정이 왜 PM인지에 대한 이유가 본인이 저는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이 직무를 지원했을까에 대한 그 여정에 대해서 안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전체적인 이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학도 하고 복수 전공으로 소프트웨어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창업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저는 그 PM이라는 거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아니면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교육학을 한 게 잘못도 아니고 복수 전공을 한 게 잘못도 아니고 창업 동아리를 한 게 잘못도 아니고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저는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본인의 단점이 저는 이 면접에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집하고 시야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면접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면접위원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이 궁금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답변을 이제 잘 듣다 보면 본인이 본인 생각을 쭉 얘기하다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내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면접이 아니라 면접위원의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무조건 본인은 먼저 판단해야 돼. 굉장히 그거를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전의 답변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경험도 많고 생각도 많고 열심히 살아왔어. 그래서 면접도 좀 많이 봤지. 그러니까 이제 면접 질문이 나오면 본인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생각부터 그냥 얘기하고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뭔가 말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내가 그 안에 원하는 답? 그러니까 원하는 답이라는 게 조 단어가 아니라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PM이라는 직무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을 하자니 너무 장황하게 들릴 것 같고 포인트를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처음에 이만큼이잖아요. 그거를 점점점점점 까내려고 하기 시작하면 요만한 코어 하나만 딱 남을 거예요. 그 코어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하이라이트가 딱 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자, 생각을 하는 사람 맞고 본인이 뭐를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그런 어떤 잘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하고 싶은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는 난 알겠어. 네. 너무 잘 알겠어. 아, 박수 쳐주고 싶어. 그리고 똑똑해.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를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진짜 아주 그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양반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뮤지컬 티켓 뭐 한 25만 원 한 거 당일에 취소하고도 진짜 갈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난 진짜 들더라고. 저거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야. 진짜 장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열심히 살았고 학점이 낮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으면 되고 또 후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만 보이면 끝나.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돼. 왜냐하면 여기까지 면접 보러 온다는 얘기는 이거 다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나는. 그래서 만들어내라는 게 결코 아니라 네. 본인의 생각을 나무 쪽으로 더 많이 끌고 들어가서 네. 그것들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오면 생각해서 바로 얘기하면은 네. 저는 안 될 이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면접하면서 제 스스로의 단점이 좀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불합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뭔가 정리가 돼서 핵심만 좀 말하는 게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면접관이었어도 약간 무슨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조금 여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겠구나가 좀 명확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정말 딱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건지를 좀 딱 간결하게 핵심만 짚는 연습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그것만 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